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8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연초 이후 잠시 조정이 좀 찾아왔는데요. 이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2월 비농업 고용도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12월 고용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강하게 좀 보이긴 했지만 다만 고용의 질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발표될 CPI 지수를 확인하고 시장의 방향성을 찾아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예정되어 있는 일정들이 많습니다. CES,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시작이 되고요. 미국에서는 이번 주 후반부터 금융주를 시작으로 해서 실적 발표도 시작이 좀 됩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우주항공청법 제정안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이고요. 같은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도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호흡하시면서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합니다. 0.2% 강보합 순이고요. 2,600선 향해서 올라가며 2,58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장 초반에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 투자자는 오늘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하락하면서 움직입니다. 0.06% 하락했고요. 87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이 물량 개인 투자자가 장 초반에 물량 담아내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섹터 플랫폼주들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로 언급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또 플랫폼주들인데요. 플랫폼주에게는 광고 수익이 가장 중요한데 그동안은 광고 시장이 좀 위축되다 보니까 플랫폼주들도 함께 이 고난을 좀 겪어왔습니다. 그나마 좀 특히 최근 플랫폼주들은 또 앞다퉈서 AI 시장에 좀 뛰어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긴 하지만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나 카카오의 코 GPT도 계속해서 개발을 좀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면서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잠시 후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의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이번 주는 앞서서 우리 아나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뭐 JP 컨퍼런스 지난주부터 해서 얘기했던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CS 2024 가전박람회도 있고, A전자 잠정 실적 발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우주항공법에 대해서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뭐 한양 디지텍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AP 위성이라든지 뭐 컨텍이라든지 뭐 몇몇 종목들이 이미 강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뭐 퍼스텍 같은 경우도 바닥에 있는 건데 뭐가 걱정이냐라는 말씀도 지난주에 드렸었을 거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들은 괜찮은데 미국 시장이 아직 완벽한 바닥을 찍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서부터 이미 아침뿐만 아니라 지난주 목요일 그다음에 금요일 날에서도 회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먼저 미국 시장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지난달에 얘기한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이 조정 중에 있고, 여기도 이게 좀 그림으로 누가 그려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려놨겠죠. 여기서 지지하는 모양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 여기 지지할 건데 지금 지지하고 양봉 나오는 모습이 없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밤도 미국 시장은 바닥을 안 치고, 물론 여기를 안 깨겠지만 일로 흘러내리면 우리나라 시장도 못 갑니다. 못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보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미국 시장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무슨 수로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회원들한테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도 월요일 날 화요일 날도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다. 근데 이게 죽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이 아직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조정이 아주 깊이가 아주 세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떨어졌다가 지지하고 양봉이 나와야 돼요. 양봉이 나오다는 거는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모양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돌리죠.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가죠. 미국 시장이 여기서 요 모양이 나와야 돼요. 뭐 요 모양이 나오든 뭐 요 모양이 나오든 지금 모양에서는 우리나라 시장들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뭐 변곡점도 있고 미국에서도 잠정 실적 발표, 우리나라도 잠정 실적 발표. 그 잠정 실적 발표 중에서 뭐 뻔하죠. 뭐 IT 섹터들은 뭐 반도체가 뭐 좋아졌느니 어쩌느니 뭐 그런 얘기 나오게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17일 날에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24를 발표를 하는데 저도 궁금해요. 인공지능 칩이 탑재가 되는 핸드폰은 도대체 무슨 기능이 더 있을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대감에서 전날도 뭐 폴라리스 오피스부터 해가지고 솔트룩스, 마음 AI, 뭐 뷰노 이런 이제 인공지능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인공지능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이면 반도체 수요가 좋아지니까 반도체 장비주들도 올라갈 거고 뭐 이러면서 의료 AI도 움직이고 그래서 지금 뭐 파킨슨병이 있는 사람들도 무슨 뭐를 입었더니 걸을 수 있더라. 뭐 그런 이제 기사들도 나왔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입는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허리 아픈 사람들, 다리 아픈 사람들 이제 걸을 수 있다. 그런 이제 로봇으로 인해서 그래서 의료기기 플러스 이제 로봇들, 인공지능 다 반도체가 들어갔겠죠. 뭐 거기다 건전지만 넣는다고 걔가 뭐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것도 아닐 거고 뭔가 제어하는 시스템들이 있을 거고 뭐 무게중심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센서를 가동을 해서 뭐 사람을 걸을 수 있게끔 하는 뭐 그런 이제 기기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그래서 그런 이슈들로 인한 IT 섹터는 여전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수 때문에 그래요. 지수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미국 시장이 바닥을 아직 치질 않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그냥 대강대강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저는 조정 시 매수 대응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은 있어요. 만만한 거 바닥에 있는 거 IT 섹터들은 여전히 공략을 해도 되는 쪽이고 그다음에 뭐 제약주들도 바닥에 있는 것들은 여전히 공략을 해놓고 기다리면은 또 순환매가 나오면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들 패턴주들도 뭐 다 좋고 한데 아직 시장이 미국 시장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건 미국 시장이 아직 올라오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반등을 주지 못하니까 종목들이 활발하게 안 움직여서 그렇지 시장은 여전히 저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지수 무너지지 않아요. 계속 요 정도 상태에서 버티다가 미국 시장 눈치 보면서 같이 따라 움직일 흐름이니까 바닥주들 좋습니다. 특히 업종의 대표주들, IT, 제약주 다 좋고요. 그 외야 테마주들, 뭐 전날, 전전날 북한에서 막 포를 쏴가지고 막 관련주들이 움직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슈로 움직인 것보다는 방산주도 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쪽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서 가는 게 지금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는데요. 미국 시장이 아직은 좀 조정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좀 양봉이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좀 천천히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여전히 매매하기 좋은 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낙폭 과대주, 패턴주 위주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네이버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최근 신규 플랫폼인 치지직을 12월에 선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런칭한 지 한 1개월 정도 됐는데 벌써 아프리카 TV 이용자 수를 바짝 뒤쫓고 있다고 합니다. 치지직을 통해서 네이버의 단가가 좀 높은 동영상 광고를 좀 실으면서 실적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장에서는 4.3% 정도 좀 올라와 있습니다. 23만 원 선에서 가격 형성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장에서 어떻게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대형주들의 흐름들 속에서 깨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이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카카오나 네이버나 얼마 전에서도 자동차 부품주 성우하이텍을 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를 않아요. 일단 대형주들은 일단은 지겹다라 맞죠? 좀 빨리빨리 안 움직이고 그다음에 좀 느릿느릿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고 아마 오늘도 솔트록스라든지 마음 AI라든지 아니면 대형주 쪽에서는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아마 이런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질 겁니다. 나쁜 뜻은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형주 쪽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더 건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덤벼들게 되면은 주가가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땡겨 올리면서 그거를 수익을 내서 올라가게 되면 누군가는 깨져야 된다면 주식은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고점에 사고 누군가는 저점에 사고 누구는 수익 나면 누구는 깨지고 이런 것들의 반복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수익 날 수는 없거든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파는 사람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들은 네이버, 카카오 이런 애들은 완전 바닥에 있어요. 완전 바닥에 있는데 인공지능 테마이면서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이슈가 이제 그 트위치가 이제 물러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튜브하고 이제 아프리카하고 이제 양대 산맥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치지직이라는 그런 이제 이슈가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도 주말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아프리카하고 뭐가 틀리나. 그래서 거의 비슷비슷한데 좀 더 네이버 이제 쓰는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다음, 그다음에 네이버 이랬지만 지금 다음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아니면 구글 아니면 네이버 위주로 많이들 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이제 치지직이라는 이런 이제 플랫폼으로 접속하기가 너무도 쉽다는 거죠. 이미 아이디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광고 수익률이라든지 그런 이슈 올라가기 딱 좋을 텐데 인공지능 테마이기도 하고요. 네이버가.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차트가 완전 바닥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개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왜냐면 네이버, 카카오 사느니 하이닉스, 삼성전자 사야지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IT 섹터에서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더 좋게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들이 이거 싫다,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걸 되게 좋게 봅니다. 원래 주가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서도 카카오 얘기했지만 오늘은 네이버 시가총액도 35조짜리 종목이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매수해봤자 꼼짝도 안 합니다. 어차피 세력들이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떨어지고 싶으면 떨어지고 싶은 종목인데 그동안 2년 동안 맨날 떨어졌던 종목이라 아마 개인 투자자들은 던지고 싶을 그런 왼수 종목이 된 종목이기도 하고 한데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좋아 보여서 오늘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카카오를 표적 종목으로 삼아서 수익을 또 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또 어떤 전략을 좀 취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1월 2일과 3일 랩지노믹스 3,950원 그리고 4,100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각각 첫날은 목표가 7% 달성했고요. 둘째 날은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1월 4일은 퍼스텍 3,290원 말씀해 주셨고요. 5%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월 5일 성우하이텍은 8,880원에 접근해 봤고요. 2%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276.82%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적 종목 상황들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저희가 표적 종목으로 삼아봤던 성우하이텍, 오늘장에서는 좀 어떻게 확인해 보면 좋을지 그리고 매수가 확인까지 이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성우하이텍이라는 대형주를 줬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 성우하이텍.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양봉 나오고 있는 모습은 아주 좋은 모양이고요. 지난번에서도 9,500원대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대형주들은 참 정직해요. 뭐가 정직하냐면 지수가 폭락하면 아주 정직하게 같이 폭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여기서
2000이 깨지고 1800으로 떨어지게 되면 성호 혜택도 딱 폭락하기 딱 좋죠. 2000원으로 떨어지기, 그러니까 반에 반토막으로 내려가 되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수가 폭락을 하면. 근데 지금 지수가 1800으로 떨어지고 1500으로 떨어지고 그래야 되는 거고, 지금 저는 지수가 폭락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올해 시장은 미국 시장은 대선 때문에 더 올라갈 거고, 이제 나스닥도 조정 마무리하고 또 올라가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2,800으로 기어 올라가고 3,000으로 가고 하는 흐름들이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일본도 다 올라가니까, 그럼 2,800, 3,000으로 가는 흐름들이 올해는 나오겠죠. 그럼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대형주들은 아주 정직해요. 현대차도 기아차도 이러고 있지만 결국은 올라갈 거예요. 아마 또 미국 시장이 이제 다시 올라가고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차트 보면 다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대부분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현대모비스 얘네들도 무너지지 않고 이제 바닥에서 올리겠죠. 이런 식으로 있다가 올라간 게 삼성 SDS예요. 삼성 SDS도 야, 이거 진짜 오래됐죠, 이거. 이거 예전에서 2022년도에서도 바닥에 한번 추천했던 적이 있었던 종목인데 길게 보면 올라간다. 이제 드디어 올라가죠. 그때 당시 15만 원, 비싸게 불린 사람들이 15만 원일 겁니다. 그리고 13만 원, 12만 원대도 추천했던 종목인데 그렇게 안 움직이다가 이제 움직이죠.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시장이 좋아지면 이제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오늘도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이것도 작년에서도 그리고 올해에서도 어딘가 바닥에서 이것도 이제 바닥 쳤다 말하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난번 한번 흔들렸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결국은 올라와요. 대형주들은 이렇게 많이 빠져 있다가 결국은 다 올라오게 돼 있는데, 자동차도 뭐 피크아웃 우려 뭐 이런 얘기로 지금 열심히 눌러대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쳐다도 안 보죠. 저는 그래서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자동차 부품주 별로 관심 안 가지니까. 그래서 이건 바닥에서 다시 들어 올릴 겁니다. 그래서 시장만 그냥 반등을 주고 올라오면 자동차도 순환매 나오고 반등 나오고, 그럼 뭐 기계업종, 자동차, 뭐 증권업종, 뭐 조선업종, 뭐 순환매 나올 겁니다. 지수가 2,800, 3,000을 다시 올라가려면. 그래서 뭐 대형주고 안전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급락의 위험이 없다. 지금 뭐 악재 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피크아웃이다, 뭐다, 뭐 자동차 뭐 앞으로 안 팔릴 거다. 하지만 또 시간 또 지나면 또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또 사람들 또 주머니에 또 돈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제 금리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자동차 한번 리스 한번 넣어볼까, 아니면은 할부를 넣어볼까. 뭐 이제 사람들도 차들 그동안 안 샀잖아요. 안 산 사람들 많을 거니까. 뭐 그래도 산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호재계로 얼마든지 이 다시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날 산 사람들은 2.8% 지금 올라왔다가 좀 그럴 거고, 그때 당시 이제 지난주 9,500원대 산 사람들은 여전히 손실 구간에 있겠지만, 대형주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지수가 2,000으로 안 깨질 거라서 다시 2,800, 3,000으로 기어 올라가게 되면 10,000원 돌파하고 11,000원 가고 천천히 갈 수 있는. 그래서 카카오도 네이버도 바닥에서 천천히 올라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어차피 얘도 시가총액 큰 종목이라 여러분들이 어차피 팔아도 안 떨어지고 사도 안 올라가요. 세력들이 올리고 싶으면 올라가고,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매 동향에 따라서 하여튼 지수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거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눌림목에서 양봉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이거를 다시 추천주로 갖고 나올까 고민하다가 말았는데, 한 번 더 양봉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폐역 종목으로 가지고 나올 테니까요. 어쨌든 오늘은 양봉이 이제 드디어 생기기 시작하는 첫 양봉 자리이고, 하나 더 생겨야 돼요. 이렇게 다져놔야 돼요. 불씨를 계속 붙여놓고. 자, 그럼 이제 급등명중 종목으로 몇 개 살펴보면서 시장의 흐름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명중 종목을 짚어주는 것은 시장이 안 좋으면 이 흐름들을 보라는 얘기예요. 시장이 좋아지면 이 흐름을 또 보라는 얘기고, 종목들 흐름을 보면은 시장의 흐름들이 보이는데, 자, 일단 제주반도체. 자, 아직도 안 떨어지죠? 온 디바이스 AI, 뭐 인공지능, 뭐 지금 인공지능 섹터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니 이것도 얘네들이 일단 개인들이 안 덤비니까 안 떨어집니다. 개인들이 막 덤비잖아요. 그러면 개인들한테 물량 던져주고 8,000원, 6,000원까지 뺄 수도 있어요. 개인들이 열심히 덤비고. 근데 덤빌 이유가 없거든요. 뭐 삼성전자가 인수한답니까? 뭐 구글에서 인수한답니까?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도 없고 나올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 많이 올라가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력들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팔 거냐?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좋은 얘기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얘네들도 뉴스를 계속
제작을 하고 있겠죠. 앞으로 뭐 인공지능 어쩌고 뭐 후주 소식도 있을 거고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얘들 준비하는 게.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삼성전자 막 계속 올라가고 하이닉스 계속 올라가고 네이버 계속 올라가고 카카오 계속 올라가고 막 솔트록스 계속 올라가고 얘들 막 100%, 200%, 300% 계속 올라가면 우리도 그거 한다 그러면서 쫙 올리겠죠. 나중에서. 하여튼 뭐 그런 이슈 저런 이슈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거를 개인들한테 홀리질 않을 겁니다. 나중에 한 1년, 2년 지나면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다음에 올라가면 막 3만 원, 4만 원 가도 사람들이 홀려서 사게 돼 있어요. 왜냐면 LAF도 그렇게 샀잖아요. 에코프로 그렇게 샀고. 옛날에 셀트리온도 바닥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갈 때에서 다들 샀고 했던 이유가 그때 뉴스를 보고 이거 안 되겠다 하면 이제 그때에서 애들은 팔아먹는 거예요. 바로 떨어지지도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잘 안 떨어지는 거니까 어쨌든 급락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직도 세력들도 아직 그대로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갖고 있는 사람들만의 영역이고요. 수익률은 꽤 많이 나왔습니다. 390%대. 조만간에 뭐 바로는 안 올라가겠지만 좀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이제 400%대로 진입할 수도 있는 거래량과 차트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다음은 한국항공우주, 방산주. 얘는 뭐 로켓 그다음에 비행기 뭐 이런 거 하는 애들이잖아요. 일단 9일 날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이제 국회에 이제 통과가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의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되게 되면은 뭐 이제 뭐 기사를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뭐 한국형 나사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래요. 뭐 어쨌든 그런 이슈가 되면은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면서 꼼지락거리겠죠. 그래서 이미 AP 위성이라든지 뭐 AP 위성이라든지 한양 디지텍이라든지 뭐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뭐 컨텍이라든지 움직이는데 뭐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제 퍼스텍도 거기에 관련된 게 하나도 안 움직였죠. 어쨌든 이런 이제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이슈를 받고 한국항공우주 움직이든지 아니면은 조정을 받아도 뭐냐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개인들이 안 삽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들만 열심히 샀던 종목이라 눌림목 준 다음에 또 수주 소식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니까 길게 보세요. 이런 종목은. 수익률은 19%가 나왔으니까 한 절반을 팔고 지금은 5일선 조정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이미 팔았으면 괜찮고 조정받으면 또 사거나 이런 종목들을 길게 보는 겁니다. 실적은 IT만큼 좋아요. 계속 이쪽 방산주들은 뭐 조만간에 폴란드든 뭐 아니면 옆에 있는 나라든 저쪽 나라든 뭐 국채를 맡기면서 돈이 없으면 국채라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뭐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겼으니까 자 우주항공 얘기해드렸고요. 자 카카오. 자, 우주항공은 12월 6일 날 얘기했고 카카오는 12월 11일 날 얘기했던 종목인데요. 52,000원대에서 그때 당시 바닥에서는 많이 올라갔죠. 40% 넘은 상태에서 추천해드렸는데 고점에서 많이 빠진 거 보고 엄청 빠졌죠. 뭐 80% 가까이 빠져 있는 종목을 바닥에서 올라갔다고 못 살 이유는 없어서 그때 얘기해드렸던 종목인데 지금도 기관하고 외국인들만 열심히 관심이 있어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아마 다른 쪽에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안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이런 종목이 무럭무럭 자라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뭐 카카오는 이 다음 목표치는 이제 8만 원 정도로 봐야 되는데 8만 원 뭐 당장은 안 갑니다. 당장은 안 가고 가까운 이제 목표치는 뭐 한 7만 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일단은 8만 원 당장은 안 가니까 수익률은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카카오도 천천히 지금 11% 약진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또 은근슬쩍 안 빠지고 계속 조금씩 올라가게 되면 이게 금방 또 20%, 30% 또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그 장이 그렇게 좋아지려고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뭐 이쪽 IT 섹터들은 바로미터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이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가 무너진다. 그러면 아 장이 안 좋구나 알아보면 되고 얘네들이 안 무너지고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아 장이 좋은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미터는 깨지면 기준이 깨지게 되면 시장도 깨지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절대 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느릿느릿하게 움직이지만 안전한 종목. 그래서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금액이 큰 사람들, 그러니까 뭐 10억 단위는 뭐 당연히 살 수 있는 거고요. 100억, 500억도 사도 별로 티가 안 납니다.
뭐 500억 산다 그래서 뭐 이거 밑으로 내려치겠어요? 시가총액이 있는데. 어쨌든 24조짜리 종목 카카오고요. 자, 다음은 바이오스텝. HLB 바이오스텝. HLB도 뭐 전날까지 빠졌다가 다시 반등 주고 옆으로 횡보하는 박스권 흐름을 이렇게 주죠. 그러면 HLB 바이오스텝 얘도 바닥이 있잖아요. 바닥에 있어서 만만해요. 그냥 갖고 있으면 됩니다. 알아서 다시 저번에 올라왔던 자리로 19% 올라왔던 자리로 다시 또 올라올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은 뭐 퍼스텍도 있고 바이오스텝도 있고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장은 저렇게 바닥인 종목이 저점 깨지고 지하실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게 장점. 호재가 나오거나 뭐 옆에 있는 애가 움직이면 같이 덩달아서 움직이는 게 장점. 뭐 갈 때 되면 가겠죠. 자, 다음은 퍼스텍. 자, 전날 이제 북한에서 무슨 뭐 포를 쐈다 그래가지고 뭐 연평도 주민들이 대피를 했다 뭐 그러는데 일단 빅텍이 움직임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빅텍도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11월 달에 폐옥 종목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다 수익으로 지금 다 돌아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은 좀 한 번씩 튀는데 거래량이 한번 실렸으니까 이제 각도가 한번 세운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불기둥 레이더 종목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래를 실르고 각도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한번 움직였으니까 다시 어차피 지금 장에서 분위기에서는 급락의 위험은 없고 그러면 거래 한번 들어왔으면 이걸 다시 또 띄우려고 할 겁니다. 뭐 북한 이슈로 띄울 건지 아니면은 방산 수주 소식으로 띄울 건지는 뭐 세력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빅텍도 바닥에서 이제 잠에서 어느 정도 깬 것 같으니까 바닥에서 깬 것 같으니까 그러면 빅텍이 올라가게 되면 퍼스텍도 어느 정도 쫓아갑니다. 빅텍은 뭐 50% 올라가면 퍼스텍은 10%라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전날 전전날 이제 움직여갖고 지난주 1월 4일 날 그 새해 첫날인가 아니구나 2일이 첫날이니까 목요일 날 드렸던 거네요. 그래서 5.5% 수익 중에 있으면 뭐 팔았다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도 되고 근데 잘 안 내려오니까 뭐 가지고 있다가 조금 왜냐면 너무 올라간 게 없어요 얘도 너무 바닥에 있으니까 그리고 9일 날에 이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이제 뭐 제정이 되든 그렇게 해서 뭐 한국형 나사가 출범을 하든 그렇게 해서 한번 이슈가 되면 원체 바닥에 있으니까 뭐 3,700원, 4,000원 정도는 한 번은 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서 파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네이버 한번 가겠습니다. 자, 네이버. 자, 차트가 참 강하죠. 근데 얘도 이렇게 보면은 올라간 게 없어요. 46만 원에서 그동안 많이 빠졌던 거고 이제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동안 고생하면서 떨어졌다가 카카오는 얘보다 더 많이 빠졌죠. 얘는 60% 정도 빠졌다가 65%, 60% 빠졌다가 지금 반등 주고 박스권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대형주니까 급등하지는 않으니까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쫓아가서 사가지고 이게 이렇게 지금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올릴 아까 3%대였는데 이거 올릴 금액이면 퍼스텍 상한가 납니다. 얘는 시가총액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뭔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거나 있거나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거나 외국인들이 사는 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도 관심도 없잖아요. 대형주 이거 뭐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지수 오늘 올라가지도 않는데 뭐 1%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4.7%대를 여러분들이 사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쫓아가지 마세요. 어차피 올라가긴 하겠지만 쫓아가지 말고 분차트로 봤을 때는 좀 안전한 자리는 가격은 안 내려오겠지만 뭐 내일이라도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나올 테니까 22만 5천 원. 22만 5천 원으로 밀리면 뭐 밀리는 것도 금방 밀려요. 만약에 지수 조금만 밀리면 탕탕탕탕탕 뭐 한 3-4번만 잠깐 떨어지면 22만 5천 원 밀리니까 그것도 지금 여기서 보면은 바닥에서 40% 올라간 이건 40%는 25%나 올라간 자리입니다. 25%나 올라간 자리니까 일단 전고점 돌파가 돼서 차트로는 되게 이쁜 모양이지만 뭐 여기서 뭐 물린다고 해서 뭐 이렇게 떨어지진 않을 거니까 갖고 있거나 아니면 혹은 먼저 미리 사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물렸네 하는 사람들은 내려오면 더 사시면 됩니다. 일단 대형주들은 굉장히 정직하게 움직여요.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지수가 폭락해야지 급락을 하니까 지수가 폭락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래서 2,500, 2,400 깨질 일은 거의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대형주 안전한 종목 네이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네이버 그리고 매수가는 22만 5천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형주 그리고 안전한 종목으로 오늘은 표적 종목 삼아 주셨고요.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DIC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보합 수준에서 머무네요. 4,92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동차나 중장비, 모터사이클 등의 부품을 좀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또 최근 들어서는 전기차나 로봇 안에 들어가는 이 감속기 쪽으로도 좀 개발을 하면서 관련주로도 좀 언급이 됐었고요.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50% 넘게 상승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5,800원에 매수하셨고 10%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자, 상담에 앞서서 노란톡방 지금 열어놨습니다. 좀 전까지 닫아놨는데 요즘에 다시 또 그 광고쟁이들이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막 방을 막 광고를 막 해대니까 방 이동도 안 하는데 자꾸 이동한다고 자꾸 해대니까 뭐 이제는 헷갈린 사람도 없겠지만 간혹 거기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걔네들이 글을 하나를 올리는 게 아니라 폭탄으로 막 1시간 동안 막 몇백씩 개씩 막 올려버리니까 그래서 잠깐 방을 닫아놨는데 어쨌든 방송 요거 끝나면 다시 닫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쟁이들을 막기 위해서 시장은 여전히 좋고요. 자, 그러면 DIC 한번 보겠습니다. 자, DIC 자 작년 같은 재작년이네 2022년도 장에서는 이 DIC 같이 생긴 애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 저점이 깨졌어요. 저점이 깨지고 밑으로 일로 떨어지죠. 3,000원 쪽으로 또 저점이 깨지고 막 이런 흐름들이 이거는 2022년도에 여기 2022년도 여기 있네요. 그때서는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랬는데 지금은 2023년도에서 이렇게 얘는 많이 잘 올라갔네요. 그래도 자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자 이제 저점이죠. 저점을 지금 여러 개를 다중바닥형이라 그러는데 여기를 잘 안 깹니다. 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를 안 깨고 올릴 거예요. 오르는데 5,800원대 물린 거는 한 3개월 혹은 뭐 한 4, 5개월 전에 샀다가 물리신 것 같은데 그 가격으로 올라올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돼요. 지금 거래량이 없으니까 좀 지겨울 겁니다.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모든 종목들이 저점이 깨지고 일로 떨어질 가능성은 10% 미만. 좀 세게 얘기하면 5% 미만. 그러면 90에서 95%는 다들 상승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거래가 실려 있는 애들은 바로바로 올라가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가 그 불기둥 레이더 종목으로 얘기했던 건데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횡보하더니 거래 실리더니 좀 올라가죠. 그러니까 앞전에 거래가 실려 있고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애들이 있는 반면에 거래 없이 눈치 보고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뭐 IT 섹터에 뭔가 좋은 훈풍의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뭐 하나 엮여볼까 하면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감속기 이런 것들은 쓰다 보면은 이게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교체 주기가 또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련주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 이슈가 크게 되지는 않으니까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솔트록스 폴라리스 오피스부터 해서 이런 애들 움직이는데 그냥 가는 거죠 뭐. 뭐 그 기업들이 뭐 어마어마한 뭐 기술력과 잠재력과 뭐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서 움직이는 거 그 기업들 실적들을 보면 다 별로 안 좋거든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이제 이슈가 또 돌면은 어느 날 갑자기 확 움직일 수도 있어요. 5,800원 올라올 때까지 그대로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예, 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우리 바이오. 우리 바이오 네. 8,200원에 15%입니다. 4,200원? 8,200원. 8,200원이요? 네.
언제 사셨어요 이거? 8,200원이면은 코로나 그 시기 때 샀는데 2020년도 최고점에 사셨네 거의. 예. 그래갖고 이거를 추가매수 해도 되는지 어느 시점에 추가매수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전망은 어떻는지 궁금해 전화드렸습니다. 일단 우리바이오를 제가 불기둥 레이더 방송이라고 목요일 날 장 끝나고 녹화를 해서 종목을 뽑아요.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 방송에 나가는데 이거는 10월 달에 한 번, 그다음에 12월 달에 한 번, 한 두 번인가 세 번 이거는 그때 이제 불기둥 레이더의 뜻이 뭐냐면 불기둥 자체가 뭔가 막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급등하는 차트들을 뽑아서 이제 설명해 주는 방송이거든요. 예. 그 두 번인가 뽑았는데 이미 수익률이 60%인가 70%인가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보면 바닥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지금 각도를 세우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높아서 그렇지 사실 바닥에서 산 사람들은 뭐 50%니 70%니 수익이 났고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좀 더 가기는 할 건데 8,200원까지는 좀 무리죠. 뭐 못 가지는 않을 텐데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적당히 5,000원, 6,000원 봅니다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약주들이 한번 미치도록 올라가게 되면은 뭐 장난 아니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뭐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5,000원, 6,000원이 강력한 저항대에서 한번 부딪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추가 매수를 노린다 그러면은 다시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여기 보면 앞전에서도 10월 달에 보면 한번 싹 올라갔다가 두 달을 잠수 탔거든요, 종목이. 네. 한번 싹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한 두 달 정도 담수 타갖고 옆으로 쫙 횡보하거나 떨어지면, 그러니까 올 봄 정도에 한 3,000원, 2,000원대로, 2,700원대로 떨어지면 추가 매수는 되고. 근데 가격을 안 주고 뭐 조정은커녕 이러다가 계속 올라가면 추가 매수는 좀 어려워요.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있어야지. 많이 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갖고 있으세요, 더. 가지고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가져가도 되냐고요? 네. 네, 가져가도 되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시종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회사가 위험하진 않다는 뜻이니까 좀 네. 길게 보세요. 길게 뭐 내년 뭐 상반기까지 보면서 6,000원 안 올라오면 팔지 마. 그래도 손절할 거면은 지금보다는 6,000원에 손절하면 좀 그래도 마음이 좀 낫잖아요. 그러면 2,700원에서 3,000원 그 사이까지 혹시 떨어지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에서는 이제 추가 매수가 됩니다. 근데 네, 지금은 떠 있는 알겠습니다. 상태에서 떨어질지 더 올라갈지를 모르니까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서 일단 여기서는 손절하지 말고 더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황을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흐름부터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4.31%, 2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매수가 22만 5천 원이라는 점까지 함께 챙겨드립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실 거고요. 0.45% 상승하면서 2,58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600선 여전히 하회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유일하게 약보합 수준, 나머지는 모두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특히나 또 CES 모멘텀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잠정 실적 발표도 함께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고요. 0.32% 강보합수 머물면서 890선 향해서 올라갑니다. 88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HLB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주 금요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0.48%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불러 모으는 모습인데요. 일단 LNF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 속에 계속해서 주가가 좀 좋은 모습 보였는데 오늘은 2%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이 좀 들어오면서 0.48% 강보합순에서 현재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28분입니다. 개장한 지 1시간 28분 지났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현재 상승 반전하면서 강보합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닝 때도 얘기해드렸지만 미국 시장이 아직 바닥을 찍질 않았어요. 이건 금요일 날도 얘기해드렸고 목요일 날도 얘기해드렸죠. 미국 시장이 14,000에서 14,300 이 라인이 강력한 지지 라인인데 그 안에서 돌려야 됩니다. 아직 돌리는 모양이 안 나왔어요. 여기서는 미국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급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급락 나올 것도 아니고 언제 이제 돌릴 거냐. 그래서 이번 주가 그럴 가능성이 높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슈가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잠정실적 발표 얘기 나오고 우리나라 잠정실적 얘기 나오고 그렇게 해서 나스닥이 반등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서부터 움직이겠죠. 어쨌든 그래서 아침에 딱 봤더니 인공지능이 전날도 강하고 오늘도 강했는데 너무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자, 종목을 보면 자, 솔트록스 같은 경우 보면은 전날도 급등하고 이렇게 급등하고 오늘도 이제 급등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아침에 제가 생각했던 게 이거 아침에 공략하면은 물리겠다.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물리겠다. 이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목들 보면은 고점 대비 밀립니다. 그러니까 전날 샀거나 전전날 갖고 있던 사람들은 체감이 좋겠지만 아침에 따라가 들어간 사람들은 체감이 나쁘겠죠. 들어가자마자 8%대 샀는데 4%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으니 그러면 뭐 내일이라도 올라가면 다행일 텐데 세력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안 올려주고 한 일주일 동안 빼버리게 되면 고생할 수 있죠. 뭐 결국은 그렇게 해서 또 올라가게 하겠지만 어쨌든 로봇 관련주도 인공지능 관련주들 너무 튀어있는 종목들은 따라붙지 마세요. 기다리면은 다시 가격 싸게 줄 겁니다. 그리고 뭐 CS 2024 뭐 이제 나오고 나서 관련주들이 또 나오게 되면 이미 노출되어 있는 종목들 말고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또 태어날 거예요. 로봇도 마찬가지고 뭐 CS 2024에서 뭐 인공지능 얘기만 나올 게 아니고 로봇 얘기도 나올 거니까 할 거니까 그래서 그거 이슈 기다리고 있다가 조정받을 때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그렇게 크게 안 밀립니다. 아침에서는 좀 마이너스들이 많았는데 지금 플러스가 나오는 흐름들이 설설설 나오는 거 보니까 얘네들도 JP모건 컨퍼런스 이후에서의 뭐 이제 이슈들을 본다 그러면 지금처럼 흔들릴 때 저점 매수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약주, IT 둘 다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장이 크게 안 밀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퍼스텍 같은 경우 얘는 엮이는 테마가 참 많죠. 근데 저는 위치가 좋아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아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겨워도 뭐 손실을 크게 주거나 수익 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바닥에서 열심히 모은 사람들은 수익이 나고 있을 거예요. 하여튼간 퍼스텍 같은 경우는 완전 바닥에 있고 또 우주항공법 이거는 뭐 내일도 가도 내일 모레 가도 뭐 밀려도 크게 이렇게 막 폭락이 안 나오는 종목입니다. 크게 폭락이 없고 바닥에서 계속 이렇게 붙어 다녀요. 그러다가 로봇으로 엮일 수도 있고 인공지능으로 엮일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엮일 수도 있고 드론 아니면 미사일, 방산, 뭐 우주항공법, 우주선 뭐 이런 등등의 이슈가 뭔가 엮이게 되면은 한 번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안전한 종목들은 그냥 편안하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네이버, 카카오처럼 대형주들도 뭐 성우하이텍도 마찬가지 이런 대형주들도 그냥 편안합니다. 막 급등락하는 흐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급등해 있는 종목들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좀 빠지는 종목을 보면은 일진 디스플 근데 이것도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은데 이렇게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나 9% 빠지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이걸 여기서 산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이거를 빠진 다음에 다시 여기서 들어가는 사람은 또 먹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매매장이고 떠 있는 거를 굳이 공략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깨지고 싶어도 안 깨지는 장입니다. 나는 돈 깨져야지 하고 막 고점에 있는 거 사도 잘 안 깨지는 장이에요. 지금은 그런 장이기 때문에 지금 장을 뭐 안 움직인다고 불안해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은 안 움직이니까 불안할 건데 불안하지 마세요. 퍼스텍 때려주기도 안 떨어지잖아요.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 뭐 성호화이트 뭐 급락 나옵니까? 때려주기도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지수가 나스닥이 올라가면 종목들이 순환매 나오면서 알아서 3% 5% 수익 내줄 거니까 걱정 말고 편안하게 오후장까지 가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간 시황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저희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으로는 FNF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흐름 먼저 함께 살펴보실 거고요. 0.86% 상승하면서 81,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MLB나 뭐 디스커버리를 자사 브랜드로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작년에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됐을 때 6호가 돌아온다 하면서 패션 관련주들도 주목을 좀 받았지만 생각보다 결과가 좀 미미하다 보니까 종목의 주가도 현재 지지부진한 흐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 남겨주셨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대응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일단 매수하셨던 가격은 12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55%의 비중을 싣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자, 일단 차트가 좀 지루하게 생겼어요.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계속 우하향을 하고 있죠. 이게 차트가 이렇게 용이 올라가듯이 우상향을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계속 밑으로 하락하고 있잖아요. 뭔가 하여튼 이런 모양들은 좀 재미없고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돼요. 여기를 다시 올리면서 뭔가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시도가 뭐 LG 디스플레이라도 LG 디스플레이는 맨날 바닥을 치다가 이제 좀 올라가 보고 싶어갖고 들어올렸다가 내렸다가 들어올렸다 내렸다 아직도 얘는 들어올린 게 아닙니다. 이게 더 들어올려야 돼. 이쪽으로 더 들어올려야 됩니다. 18,000원 쪽으로 뚫고 올라가야지 그래야 확실하게 바닥을 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도 시도는 하잖아요. 뭔가 위쪽으로 뚫으려고 위쪽에다가 드릴을 갖다 대는 흐름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FNF는 전혀 그런 흐름이 없어요. 그냥 얘는 계속 잠자고 싶은 느낌이고 그래서 이거는 좀 답답하게 계속 가져가야 될 흐름인 것 같은데 12만 원에 사신 거는 손실이 얼마나 될까요? 손실이 32%나 되네. 손실이 너무 크네요. 시가총액 3조짜리 종목을 비중도 많은데 이거는 뭐 갖고 있는다고 답은 안 나오고 뭐 시간과의 싸움을 가져가야 됩니다. 뭐 좀 더 빠질 수는 있을 수 있죠. 더 빠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사서 물린 게 있으니까 시간을 가져가다 보면 나중에 뭐 7만 원이든 6만 원이든 바닥 찍고 움직이면 삼성 SDS도 그랬어요. 삼성 SDS도 진짜 말 안 들었던 아주 바닥 종목이었는데 징글징글 몇 년 동안 이렇게 됐던. 그래서 결국 바닥을 치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FNF도 결국은 바닥을 치면 올라오긴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빠른 종목들은 각도가 틀려요. 예를 들어서 AP위성 이게 이제 우주항공 특별법 뭐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각도가 틀리죠. 안 올라갈 때는 비슷해요. FNF랑 안 올라갈 때는 얘도 지루하고 안 올라가고 그러는데 올라갈 때는 거래 실력으로 이렇게 각도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와야지만 얘도 움직일 텐데 그래서 안 움직이니까 시간은 되게 오래 걸릴 것 같다. 손절하기에는 손실이 한 10%밖에 안 되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고 퍼스텍을 사면 안전하게 10% 먹을 수 있고 아니면 AP성을 지금이라도 쫓아 들어가게 되면 10%는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손실이 30% 손절하고 뭐 AP성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손실이 큰 종목은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NF 그냥 보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모두 다 마무리가 됐고요. 자, 오늘도 장 끝나고 잠깐 공개 방송을 합니다. 원래 수요일마다 했는데 이제 수요일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도 제가 안 할 거예요. 수요일마다 하지 않고 이제 게릴라식으로 할 거니까 오늘도 장 끝나고 공개 방송 시장이 궁금하거나 불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방 방송 중간 동안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고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마감 후에 공개 방송 짧게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아직은 확실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 취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시장 여전히 매매하기 좋은 장입니다. 바닥주, 패턴주 위주로 공략해 보시고요. 오늘장 표적 종목은 네이버, 매수가는 22만 5천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